자, 그럼 요즘에 이 AI가 거품이다, 과열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 증시에서도 가장 핫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 증시에서 주도주를 찾는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을 뽑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미국 시가총액 1위까지도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내려왔죠. 하지만 그래도 이 엔비디아가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등락률에 따라서 미 증시의 전체 지수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앞으로 AI를 선점하는 기업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맨 처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인터넷 혁명, 네, 우리한테 쳐지지 않을 혁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마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메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카페라든지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혁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집에서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게 되었죠.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경제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기술 혁명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좀 더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 다음으로 올 혁명이 바로 AI 혁명이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메타버스 혁명이 올 거라고 저도 예전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지속됐다면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 발전이 따라왔을 텐데, 코로나가 점점 흐지부지 되면서 이런 메타버스 환경이 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를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거죠. 원래 메타버스의 종착역도 결국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들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요.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건 인공지능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를 뛰어넘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혁명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경쟁이 치열한 국가들이 있죠.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자, AI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 데이터가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생성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인구가 많고 정보가 잘 발달된 미국과 중국 같은 국가들이 이 데이터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결국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AI는 강화되고 기술이 발전되게 됩니다. 자, 미국이 AI에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인구가 많고요. 한 3억이 넘죠, 인구가. 그 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성지와도 같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끊임없이 이들 회사에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 중국.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인구가 많죠. 13억이 넘고, 그 다음에 정보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걸 많이 베끼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검열을 통해 외부와 단절된 인터넷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만리 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보력이 사실상 길이 끊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검열을 통해서 중국은 철저하게 내수에 강한 그런 인터넷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안에서만 이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통제를 위한 폐쇄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처럼 범용적인 데이터로 쓰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중국이 그런 데이터적인 양질,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가 아니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보는 어디에나 흐르고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정보들이 평행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AI의 선두에 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칩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 점유율이 무려 98%로 압도적 1위이고요.
2위는 AMD, 3위는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좀 강력한 경쟁자는 AMD가 되는데 이 AMD가 지금 엔비디아를 거의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시총 상위로 올라선 엔비디아를 보시면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1위도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1위가 애플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총 상위로 올라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 있죠. 자, 이렇게 엔비디아 성장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락인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있게 한 쿠다 생태계, 바로 이 쿠다 생태계로 인해서 락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과연 쿠다는 무엇이냐? 쿠다는 누구나 쉽게 GPU의 병렬 연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20년 이상 전 세계 4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AI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엔비디아 AI 칩에 자연스럽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칩, AI 칩만 만든 게 아니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만들어서 요거를 묶어서 계속 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이상, 전 세계 400만 명의 이상의 개발자가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꾸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그동안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얼마 전 SK 최태원 회장도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뷰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향후 2, 3년 내에 엔비디아 경쟁자를 찾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엔비디아와 비슷한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해도 뭐 경쟁자 AMD나 뭐 인텔 뭐 이런 회사가 또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가진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태원 회장도 쿠다 생태계가 막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즘에 이 AI가 거품이다, 과열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AI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은 무지막지하게 지금 투자만 하고 있잖아요. 빅테크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에 그 엔비디아 칩을 꽂아 놓으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지금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돈을 언제 벌 수 있고 어느 영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큰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많은 영역에서 AI가 쓰이게 될 거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이 AI 칩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로봇이나 자율주행, 챗 GTP, 그 다음에 헬스케어, 마케팅 뭐 이런 영역에서 이 AI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AI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AI 거품론에도 빅테크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점점 더 확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 1분기에 14%, 2024년 2분기에는 19%.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메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마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투자를 더 하면 더 했지 줄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뭘 믿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냐? 자, AI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의 임원들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 이 양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과 같은 테크 산업 전환의 시기에는 AI에 대한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면 이게 밀려나 버리기 때문에 좀 투자 과잉이 되더라도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아마존 CFO 브라이언 올사부스키. 이분은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며 생성형 AI가 이미 우리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걸 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요게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뒤처진다. 이 생각을 이 양반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CFO 에이미 후드. 이 양반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15년 이상에 걸쳐 수익을 낼 수 있는 장기 자산이 될 것이다. 앞서 남자 임원분들하고는 다르게 이분은 이제 여성 임원으로서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너무 늦기보다는 필요하기 전에 AI 관련 역량을 구축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구축해야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AI 산업은 승자 독식 구조다.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걸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AI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가 블랙엘 신제품을 이제 주문 계약보다 25%나 늘려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를 늘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판다. 그래서 굉장히 이 칩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수천만 원 해요. 수천만 원. 이 칩 가격 하나에. 자, 여기서 젠슨 황,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AI 산업이야말로 지금 최고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AI 산업이 이렇게 핫한데 비용이 과연 중요할까요? 예, 젠슨 황은 이 업계에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 비용을 낮추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중요한 게 뭘까요? 컴퓨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라고 젠슨 황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AI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규모를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AMD의 리사수 CEO도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AI 로드맵을 가속했으며 1년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는 AI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니까 리사수는 지금이야말로 AI가 태동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니네 각 잡고 기다려봐. 뭐 이렇게 지금 AMD에서도 AI 칩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그 AMD의 리사수가 친척 관계라는 겁니다. 젠슨 황의 외삼촌의 손녀가 바로 리사수라는 거죠. 젠슨 황이 외숙부고 리사수가 조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I 칩을 지금 대만 출신 이 친구들이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 증시에서는 지금 이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고 아직도 계속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거품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기도 오산이겠죠. 네, 경기도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앞으로 AI는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AI 칩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면 무조건 또 선점하게 되겠죠. 지금 AI 산업은 과잉이나 거품이 전혀 아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AI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산업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